저는 저작권법 개정조의 발표를 맡은 서우혁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개정조의 조장이자 PPT 역할을 맡은 손현정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작권법 개정조에서 자료 추합 정리를 맡은 17학번 신승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작권법 개정조의 자료조사를 맡게 된 심성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이번에 공공저작물과 법률조별과제에서 스타벅스 음반재생 저작권법 개정 부분을 발표하게 된 저작권법 개정조입니다. PPT를 발표하기 전 목차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목차를 크게 5개로 저작권의 의미, 종류, 스타벅스의 사례, 판결, 저작권법 개정, 결론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선 저희 PPT를 발표하기 전에 저작권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그리고 독점적인 권리이며,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자의 권리를 뜻합니다. 종류에는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조사하게 된 스타벅스 판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로는 스타벅스라는 기업이 10여 년간 매장에서 사용하는 배경음악들을 저작권 사용 계약 등을 하지 않은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스타벅스 코리아에게 소송을 낸 사건으로서 3심까지 가게 된 사건이며, 1심은 원고의 패소, 2심은 원고의 승소, 3심은 원심 유지, 그리고 결론적으로 저작권법 개정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원고의 주장부터 보시게 되면, 스타벅스 코리아는 원고의 신탁 저작물이 담긴 CD를 허락 없이 무단으로 재생하여 원고의 신탁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 근거로 스타벅스 지사에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점과 사용 기한이 지났는데도 폐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또 피고 측이 판매용 음반이 아닌 음반을 전국 매장에 재생함으로써 원고의 공유권 일부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더라도 스타벅스 코리아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1의 내용이 공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신탁 저작권은 이 사건 CD 재생에 영향을 미쳐 저작권료를 지급하라는 입장입니다. 반대인 피고의 주장을 보시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자에게 대리권을 받았을 뿐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은 것은 아니며, 원고 측의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은 제3자의 임의적 소송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이 사건 CD가 스타벅스 매장을 대상으로 특별히 제작되어 대가를 받고 배포된다는 점을 보아 이 매장용 음반이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고, 고객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을 근거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설사 판매용 음반이 아니더라도 음악이 커피 전문점 영업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공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이 피고 측의 입장입니다.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관련 법 조문으로서, 첫 번째로 민사소송법 제87조 소송 대리인의 자격이 명시되어 있는 조문과, 두 번째 신탁법 제7조로 탈법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의 내용이 명시되어져 있는 조문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저작권법 제17조 공연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번째,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법 조문으로 이 법령이 판매용 음반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로 나뉘며 많은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저작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고 계시는 조문은 개정되기 전의 조문입니다.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을 해석해보면,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의 하나로서 청중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용 음반 또는 정상 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한 경우에는 저작권법 시행령에 정한 경우가 아닌 한 별도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다섯 번째,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는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연의 설명으로 영업소에서 하는 음악 또는 영상 저작물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이나 영상 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대급부를 받지 않아도 공연을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작권법 제2조로 공연의 정의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법 조문 사항들을 근거로 되짚어보면 스타벅스와 저작권위원회에서의 소송 사건에서 주요 쟁점으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제3자의 임의적 소송 담당인지 여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공연권 침해 여부, 판매용 음반이 시판용 음반을 의미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판의 첫 결과인 1심 내용 중 침해금지 청구서에 대해서는 협회는 위 음악 저작물 일부에 대한 당사자의 적격이 없어 침해금지 청구서를 제기할 수 없다. 공연권 침해에 대해서는 고객으로부터 직접적인 반대급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29조 제2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이 제한되어 공연권 침해는 아니다. 판매용 음반에 대해서 저작권법상 판매는 저작물 등을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것이므로 판매용 음반을 시판용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결론이 1심의 내용입니다. 반대로 2심은 앞선 1심의 판결 근거와 같은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1심의 근거 3가지와 이름은 모두 똑같은 사항이지만 침해 금지 청구서에서는 이를 신탁적으로 양도받은 바가 없는 것을 이유로 하여 3자에게 침해 금지 청구서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공연권 침해의 부분은 음악 저작물이 한국 내에서의 공연까지 허락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CD를 재생하여 그 음악 저작물을 공연하는 행위는 위 협회의 공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세 번째로 판매용 음반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상 저작 재산권의 제한 사유에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게 되는 점을 들어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심의 판결 및 사안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작권법은 음반을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으로 정의하는 것 외에 판매용 음반의 정의에 대해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시판용 음반으로 해석 및 판결하여 1심 판결 취소, 위 음악 저작물 CD를 재생 공연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결이 상반된 가운데 마지막 대법원의 판결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원심 판결 유지로 2심의 판결인 판매용 음반을 시판용 음반으로 제한 해석하며 위 음악 저작물 CD를 재생 공연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2심과 다른 부분은 스타벅스에서 음반을 재생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면 음반의 판매량이 증가하여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권능을 가지는 저작권자 등이 간접적으로 이익을 수반할 수 있어 시판용 음반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스타벅스 커피숍 매장에서만 배경음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작된 CD는 판매용 음반이 아니고 서정용에 더 가까우며 저작권자의 공연권 허락 없이 재생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판결과 관련해 세부 설명을 드리자면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로는 판매용 음반은 모두 시판을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으로 해석이 되며 스타벅스 지사에게만 공급하기 위해 제작된 점, 배경음악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이 사건 CD는 암호화되어 있어 Pn사가 제공한 플레이어에서만 재생되며 계약에서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재생되지 않고 피고는 당일 CD를 폐기하거나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과 이 사건 CD의 제공은 배경음악 서비스 제공의 한 방법에 불과하며 전송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각 해외 지사가 해당 음악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게 될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에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이 판명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들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 두 번째로는 제3자의 임의적 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제1, 2 음악 저작물 중 각 일부 지분을 신탁적으로 양도받았으나 이 사건 제3, 4, 5, 6 음악 저작물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해 침해 금지 청구의 소를 제기할 권한이 없으므로 침해 금지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원고는 저작권법상 국내에서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로서 저작권의 신탁적 양도에 의하여 대외적으로 저작재산권의 행사를 할 적법한 권한이 있으므로 이를 위법한 소송 신탁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제3자의 임의적 소송에 대하여 일부는 해당하나 일부는 각하한다. 라고 판결을 났습니다. 1심과 2심 대법원에서 판명 음반에 대한 해석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정 전 판매용 음반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으로 인해 일어난 저작권자의 불이익이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법익의 균형성이 충족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 나오는 것은 어렵겠지만 절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저의 생각은 상업용으로 기존에 좁았던 범위가 커진 만큼 보호되는 저작권이 많아지는 것 같고 위헌 판결이 나온 것은 이러한 확대 해석으로 피해보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저작권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문맥적으로 판결을 내리고 해석하기에는 상업용이 판매용보다 용이하게 작용하나 그만큼 저작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생각하기에 법 질서의 안정과 실질적 저작권 보호 사이의 양날의 검이라 생각하므로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판명 음반을 좋게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작권법이 판명 음반에서 상업용 음반으로 확대 해석함으로써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공익을 위하여 사익을 지나치게 침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개정된 저작권법을 또다시 개정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개정 저작권법이 기존의 대법원 판결에서 논란이 되었던 사항들을 불식시키고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저작권법 제1의 적응 및 국제조약과의 정합성을 이유로 판매용 음반을 상업용 음반으로 개정한 것에 있어서 모든 문제점이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판매용 음반 재생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개인 업소들의 음반 구입을 포기하여 음반 판매량이 감소하고 저작자들의 수입이 줄어드는 역효과와 함께 이는 결국 국민의 문화 감상의 기회가 축소되는 결과도 초래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저작권법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제 의견은 스타벅스 사건은 빠르게 바뀌는 현실에 맞게 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작권을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저작권법 시행령이 예술가들의 제작물들을 일반 사람들이 접촉할 기회를 늘려주기 때문에 단지 시대에 맞게 변화하지 못한 것이지 잘못된 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